여러분, 한 마리의 개가 마을 전체를 구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요. 그런데 그 개는 평범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진돗개 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끔찍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거대한 불곰 무리가 마을을 습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진돗개 또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마을 사람들조차 경악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결단을 내렸죠. 하지만 그 대가로 또리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또리, 제발 눈 좀 떠봐. 마을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또리를 살리려 했지만 의료시설도 전문 수의사도 없는 작은 마을에서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피를 철철 흘리는 진돗개 또리와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을 사람들. 과연 이들은 또리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에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마을 사람과 또리의 감동 사연입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몬태나 주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인구 500명도 채 안 되는 이곳에서 저는 나고 자랐어요. 이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지만 때때로 자연의 위협에 시달리기도 해요. 특히 겨울이 오면 산에서 내려오는 야생동물들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마을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었던 건 한 마리의 개 덕분이었어요. 바로 한국에서 온 진돗개 또리예요. 또리가 우리 마을에 오게 된 건 몇 년 전이었어요. 그 시작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죠. 마을에 사는 톰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걸 좋아했어요. 은퇴한 후에도 배낭을 메고 다양한 나라를 다녔는데 몇 년 전에는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서울과 부산을 거쳐 여러 지역을 돌며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감탄하던 톰 할아버지는 어느 날 우연히 한 강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강아지는 바로 또리였어요. 톰 할아버지가 한국의 한 작은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한 할머니가 조그만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었죠. 이 아이들은 모두 진돗개야. 한국에서 아주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개로 유명하지. 톰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는 항상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지만 특별한 인연이 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리는 마치 운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톰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러더니 주저없이 할아버지의 발밑으로 다가와 앉았죠.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당신을 선택했나 보네. 그 말 한마디에 톰 할아버지는 결심했어요. 자신이 이 강아지를 데려가야 한다고요. 진돗개는 한국의 국견이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수의사 검진도 받은 후 또리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처음 비행기를 탈 때 또리는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할아버지가 계속 말을 걸어주자 차분해졌어요. 비행이 끝나고 몬태나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또리는 이제부터 자신이 살아갈 새로운 터전을 마주했어요. 또리는 처음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영리한 개였거든요. 톰 할아버지는 또리를 데리고 매일 마을을 산책했어요. 그때마다 주민들은 다가와서 또리를 쓰다듬으며 인사했죠. 와, 이게 정말 똑똑하네. 이름이 뭐라고요? 또리? 정말 귀여운 이름이네요. 특히 아이들은 또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학교 근처를 지나가면 아이들이 몰려와 또리와 함께 뛰어놀았어요. 하지만 또리는 단순히 귀엽고 사람을 좋아하는 개가 아니었어요. 용맹하고 충성스러웠기에 또리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로 성장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리는 더 많은 일들을 해냈어요. 길을 잃은 아이를 찾아주기도 하고 숲에서 조난당한 등산객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또리는 마치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자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전체가 큰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죠. 거대한 불곰 무리가 마을을 습격한 거예요. 곰이다. 곰들이 내려왔다.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거대한 그림자들이 서서히 마을 입구를 넘어왔습니다. 불곰 3마리. 그들의 눈빛은 굶주림과 본능적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곰들은 마을을 뒤지며 먹이를 찾을 것이고 만약 그 과정에서 사람이 걸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안겨 울었고 노인들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낮고 깊은 으르렁거림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그림자가 번개처럼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또리였습니다. 또리는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얀 털이 바람에 흩날렸고 그의 두 눈은 불타는 듯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또리, 안 돼, 돌아와. 톰 할아버지가 절규했지만
또리는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곰들은 처음엔 멈칫했습니다. 이 작은 존재가 자신들에게 겁도 없이 덤벼든다는 사실에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으르렁거리며 몸을 부풀렸고 그중 가장 큰 곰 한 마리가 앞발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거대한 발이 땅을 내려치며 흙먼지가 휘날렸습니다. 하지만 또리는 재빠르게 몸을 틀어 그 공격을 피했고 대신 날렵하게 곰의 다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또리는 강하게 짖으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이빨이 곰의 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곰은 고통스러운 듯 울부짖으며 또리를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또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턱은 마치 강철처럼 단단했고 곰이 아무리 몸을 흔들어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또리가 곰을 공격하는 동안 나머지 2마리의 곰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곰 3마리와 또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또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곧바로 곰의 다리를 놓고 뒤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곰 한 마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앞발을 휘둘렀습니다. 또리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몇 미터나 튕겨나가 땅에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톰 할아버지가 달려가려 했지만 또리는 이미 다시 일어나 있었습니다. 또리 입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다시 낮게 으르렁거리며 몸을 낮췄고 이번에는 곰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듯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가장 큰 곰이 다시 한번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또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땅을 박차고 높이 뛰어올라 곰의 목덜미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곰의 귓가를 향해 강하게 물어뜯었습니다. 곰은 크게 포효하며 몸을 흔들었지만 또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나 다른 곰이 다시 한번 거대한 앞발을 휘둘렀습니다. 이번엔 또리가 제대로 가격당했습니다. 그의 몸이 휘청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또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며 몸을 낮추고 곰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공중으로 몇 발의 경고 사격이 울려 퍼졌습니다. 총소리에 놀란 곰들이 주춤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또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곰들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결국 곰들은 포기한 듯 천천히 뒷걸음질 치더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위기는 끝났지만 또리는 그제서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또리, 정신 차려. 톰 할아버지가 달려가 그를 안아 올렸습니다. 또리의 몸은 축 늘어졌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들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의사를 불러야 해.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80km야. 이대로 두면 또리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또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또리를 살리기 위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리는 온몸이 피로 물든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한쪽 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리, 제발 버텨. 톰 할아버지는 또리를 품에 안고 절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의사를 불러야 해. 하지만 이 작은 마을에는 수의사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붕대를 가져오고 다른 사람은 핫팩을 모아 또리의 체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했고 어른들은 이를 악물고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트럭을 준비해.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 한 남자가 급하게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한 번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온이 너무 낮아 차량이 얼어붙은 것이었습니다. 망할, 이럴 때 시동이 안 걸리다니. 다른 차를 가져와. 마을 사람들은 허둥지둥하며 다른 차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들은 눈에 파묻혀 있었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트럭은 몇 대뿐이었습니다. 또리가 버틸 수 있을까? 또리의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톰 할아버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타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버텨, 또리야. 제발. 결국 한 남자가 자신의 사륜구동 차량을 몰고 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타. 내가 운전할게. 또리를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눕히고 마을의 가장 빠른 운전자가 핸들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차 문을 닫으며 힘껏 외쳤습니다. 살아만 있어. 또리, 꼭 돌아와야 해. 트럭은 거친 눈보라를 뚫고 병원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잭은 악착같이 핸들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같은 악천후 속에서는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젠장, 도로가 얼어붙었어. 그 순간 타이어가 눈길 위에서 미끄러지며 차량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젠장, 차가 미끄러진다. 트럭이 한쪽으로 쏠리며
도로 밖 절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꽉 잡아 잭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틀었지만 차량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눈 덮인 경사면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젠장, 붙잡을 게 필요해. 잭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틀었지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미끄러지며 점점 더 절벽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잡아당기면 차가 뒤집혀 옆좌석에 탄 마이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잭은 이미 결단을 내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잡을 거다. 다행히 트럭이 격렬하게 흔들리며 눈길 위에서 강제로 멈춰 섰습니다. 단 몇 미터 앞 도로는 끝이었고 그 아래는 깊은 협곡이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다들 괜찮아? 잭이 털썩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물었습니다. 톰 할아버지는 곧바로 또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또리야, 제발. 그의 손길 아래서 또리의 몸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다시 출발해야 해. 마이크가 소리쳤습니다. 차량이 겨우 멈췄지만 그들은 아직 병원까지 절반도 오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차가 고장난 건 아니겠지? 잭은 다시 시동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잭은 필사적으로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살아나 줘라. 그러나 엔진은 헛돌기만 할 뿐 차는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젠장, 이대로 시간이 끌리면 또리가 그때였습니다. 저기 봐. 불빛이 보여. 마이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눈보라 속 저 멀리서 한 줄기 빛이 깜빡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트럭 한 대가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잭은 즉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개가 위독해요. 트럭이 가까이 오더니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운전석에는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잭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우리 개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트럭이 고장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남자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더니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어서 타세요. 제가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습니다. 톰 할아버지는 또리를 안고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병원 직원이었고 그의 이름은 리차드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이 길을 지나던 중 멈춰있는 마을 사람들의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부상 상태가 어떤가요? 리차드는 운전을 하면서도 거울로 뒷좌석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톰 할아버지는 거의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숨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몸이 차가워지고 있어요. 리차드는 곧바로 차량 내 응급 히트를 꺼냈습니다. 여기 이 담요로 체온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지혈을 조금 더 해야 합니다. 톰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또리를 감쌌습니다. 또리는 이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간신히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잭과 마이크는 초조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잭이 묻자 리차드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이 속도면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15분을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차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량이 병원 앞에 도착하자마자 톰 할아버지는 또리를 안고 황급히 뛰어내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개가 죽어가고 있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자 기다리고 있던 수의사와 간호사들이 재빠르게 들것을 밀고 나왔습니다. 또리는 온몸이 피로 물들어 있었고 털 사이사이에 핏방울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합니다. 간호사가 급히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또리의 몸이 가늘게 떨렸고 숨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의사인 로렌 박사는 손전등을 이용해 또리의 눈동자를 확인했습니다. 대응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맥박이 약하고 출혈이 심각하군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곧바로 응급수술 준비하세요. 또리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톰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또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까지 그의 체온을 느끼려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병원 복도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은 빠르게 움직이며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출혈 부위를 봉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리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려 혈압이 낮아지고 있어서 긴급한 수혈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수술이 이어졌습니다. 의료진은 갈비뼈를 고정하고 깊은 상처들을 봉합했어요.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투여했고 또리의 약해진 호흡을 돕기 위해 산소 공급량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심장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또리의 심장 박동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의료진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합니다. 심정지 위험이 있습니다. 로렌 박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심장 마사지 준비하세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가 곧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의료진은 필사적으로 또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톰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은 수술실 앞에서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리야, 제발 너는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이대로 떠나면 안 돼.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심장 모니터에서 다시 일정한 박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로렌 박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료진을 바라봤어요. 이제 안정됐습니다. 또리는 살아남았어요. 병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리가 살았어. 기적이야. 수술이 끝난 후 또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조용히 누워 있었고 온몸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톰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또리야, 할아버지 왔다. 이제 다 끝났어. 조금만 더 힘내자.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또리가 깨어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리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톰 할아버지는 울컥하며 또리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또리는 아직 힘이 없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의 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감격에 겨워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또리가 돌아왔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또리는 기적처럼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또리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후 마을 사람들은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몇 주간 집중 치료를 진행했고 마을 사람들은 매일 돌아가며 또리를 보살폈어요. 톰 할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에 앉아 또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또리야, 우리 집에 돌아가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부터 구워줄게. 또리는 힘없이 눈을 깜빡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직 걸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시 살아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또리를 보며 감탄했어요. 이렇게까지 강한 의지를 가진 개는 처음 봅니다. 이 작은 몸으로 거대한 불곰들과 싸웠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을 사람들도 매일 병원을 찾아와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리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정말 위험했을 거야.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하루빨리 건강해져서 돌아와줘, 또리.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또리는 마침내 퇴원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위해 특별한 환영 행사를 준비했어요. 퇴원하는 날 마을 광장에는 수십 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마치 축제처럼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현수막을 걸었어요. 또리, 마을을 지켜줘서 고마워.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손수 만든 또리 메달을 준비했고 마을 대표는 또리를 위해 특별한 감사패를 만들었어요. 톰 할아버지는 또리를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 돌아왔어. 이제 내 집이야, 또리.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또리를 환영했습니다. 또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나갔어요. 사람들은 그가 힘겹게 발을 내디딜 때마다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장 중앙에 도착한 순간 또리는 힘겹게 앞발을 들어 올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톰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또리가 정말 강하구나. 마을 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또리는 우리 마을의 영웅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톰 할아버지와 함께 감사패를 또리 앞에 놓았습니다. 또리, 용기와 충성심으로 마을을 지킨 영웅에게 이 상을 수여합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톰 할아버지는 또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또리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또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할아버지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꽃 같은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또리는 영원히 마을의 영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후로도 또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받으며 건강을 되찾아갔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지킨 진정한 수호자였고 모두의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또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또리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어? 그러자 또리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또리의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또리는 오늘도 마을을 지키는 영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작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뛰어든 한 마리의 진돗개, 또리.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마을 사람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기와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나 반려동물과의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